안녕하세요.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왕 무드셀러입니다. 최근 세계 최대 부자로 알려진 빌 게이츠 부부 이혼 소식이 지구촌을 흔들었습니다. 빌 게이츠가 올해 나이가 65이시고요. 아내 되셨던 이제 멀린다가 56세 정도 됐거든요. 뭐 부부 사이의 일은 서로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제가 그 문제를 뭐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또 황혼 이혼이라는 단어들이 또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황혼 이혼이라는 말은 들어본 것 같은데 어떤 걸 황혼 이혼이라고 하나요? 황혼, 이혼 해가지고 라임이 좀 맞긴 하잖아요. 이게 황혼 이혼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뭐 정의가 있는 건 아닌데, 통상 이제 혼인 지속 기간이 뭐 20년 이상 되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이걸 두고 이제 황혼 이혼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통상 여기에 대해서 반론도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혼인 기간과 상관없이 나이가 들어서 이혼하는 것들을 그냥 황혼 이혼으로 봐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여하튼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는 게 이제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하신 분이 이혼하는 것들을 두고 이제 황혼 이혼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혼 건수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화면에 그림이 나가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2003년 당시만 해도 한 17만 건 정도 이혼건이 나와서 이제 정점을 이뤘는데, 그 이후로 이제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가지고 2020년 연말에는 한 11만 건 정도까지 하락하는 추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혼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들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인데, 반면에 이제 전체 이혼에서 황혼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2010년만 하더라도 이제 황혼 이혼이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3.8% 정도 됐었는데, 2020년에는 그 비중이 37.2% 정도까지 늘어났거든요. 상당히 빠른 폭으로 늘어났는데, 그럼 전체 이혼 중에서 황혼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신혼 이혼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좀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신혼 이혼은 혼인 기간이 4년 이하이신 분들의 이혼을 이제 신혼 이혼이라고 하는데, 신혼 이혼 비율을 보시면 이게 2010년에 한 27% 됐던 게 2020년에는 한 19.8%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신혼이혼은 한 19.8% 정도 되고 황혼이혼은 한 37.2% 정도 되니까, 황혼이혼이 신혼이혼을 역전해서 훨씬 더 많아진 겁니다. 물론 뭐 황혼이혼이 왜 많아졌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인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모수가 좀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들이 저 연령대에 진입하면서 황혼이혼 건수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들을 조금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연령별로 해당 이혼율을 좀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40대 후반에서 1000명당 8.0건 정도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요. 여성인 경우에는 이제 40대 초반에서 1000명당 한 8.6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인 경우에는 40대 초반, 남성은 40대 후반에서 이제 이혼이 가장 많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황혼 이혼을 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이제 황혼 이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연금 분할 이슈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오늘 좀 토픽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 황혼 이혼이란 말이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거는 2007년 무렵에 일본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황혼 이혼이란 말을 이제 우리가 가져온 것 같아요. 2007년에 일본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황혼 이혼이란 말이 레퍼럴 되기 시작했느냐,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2007년은 일본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 단카이 세대, 일본의 단카이 세대는 1947년부터 1949년 사이에 태어난, 이 3년 동안 태어난 세대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어떤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고 해서 단괴, 그러니까 단카이 세대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이 이제 2007년이면 1947년생 같은 경우가 60세가 되는 시점이잖아요. 이때 60세가 되면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은퇴하는 연령대에 가깝게 되거든요. 일본의 고도 성장기를 막 이끌어왔던 이 단카이 세대의 가정들은 대부분 보면은 남편은 샐러리맨, 아내는 전업주부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후생연금을 보면, 직장 다니는 남편은 연금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아내분들은 연금이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연금액을 한번 조사를 당시에 해봤더니, 퇴직한 남편 같은 경우가 후생연금을 이혼을 하게 되면 거의 독차지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를 받는 반면에, 아내 같은 경우는 연금을 받더라도 5, 6만 원 정도밖에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 그럼 이혼을 하게 되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가 제대로 생계를 꾸려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일본 정부가 여성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2007년 4월 달에 후생연금 분할 제도라는 것을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연금을 분할하는 제도를 2007년도 4월 달에 일본에서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 남편이 후생연금을 100% 다 수령하게 돼 있었지만 이후부터는 이제 후생연금을 분할해서 수령할 수 있도록 이제 제도적인 장치들을 만들어 둔 건데 2008년 3월까지는 부부가 협의에 의해서 연금액을 분할할 수 있도록 일단 해놓고요. 2008년 4월 달부터는 강제적으로 50%씩 분할하도록 했어요. 그럼 만약에 이혼을 하는 부부가 있다라고 하면 아내 입장에서는, 아내 대신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2008년 3월보다는 4월 이후에 이혼을 하는 것들이 자기분한테는 권리를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끔 되겠죠. 그래서 2008년도 4월 달 이후로 이혼을 미루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시기, 그 넘어가면서부터 갑자기 이혼이 집중되면서 황혼, 왜 이렇게 이혼을, 황혼에 있신 분이 이혼을 많이 하지 해서 이제 황혼 이혼이라는 말들이 그때부터 일본에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이혼하면 분할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분할연금 제도가 도입되어 있어서 분할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연금을 분할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도입된 거는 1999년도. 그때 도입을 됐었어요. 당시에는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걸로 나오고요. 대신 이제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베이비붐 세대들도 우리나라도 이제 은퇴를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분할연금 청구 건수가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청 홈페이지를 가서 분할연금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한번 제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 연말만 하더라도 분할연금을 수령하시는 분이 한 342명 정도? 별로 많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현재 2020년 연말에 가면 이게 42,832명까지 늘어나거든요. 그래프 보시면 되게 이제 서서히 증가하다 갑자기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가 좀 기간이 되고, 또 수령자들의 상당 부분들, 베이비붐 세대들이 차지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퇴직하기 시작하고 연금 수령하기 시작하면서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할연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성별로 제가 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2020년 연말 기준으로 분할연금 신청자 중에 여성이 한 38,000명을 조금 넘어가서 전체 수급자의 한 89%? 거의 한 90% 육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남성분 같은 경우는 한 11% 정도를 차지해서 여성분들이 이혼한 배우자한테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는 경우들이 상당 부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할연금 하는 것도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분할연금을 신청하려면 이제 크게 3가지 정도 조건을 갖춰야 돼요. 뭐 당연히 이제 이혼을 하신 상태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혼을 하더라도 혼인 기간이 짧으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 생활을 하던 기간 중에 최소한 5년 이상 같이 국민연금을 부었던 기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혼하셨을 때 이제 청구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충족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조건은 이혼한 배우자, 그러니까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에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노령연금을 수급하려면 2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상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혼한 배우자가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나이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 이제 노령연금을 수급하려면 일정한 나이가 돼야 되는데, 이제 1952년 이전 출생자들은 60세부터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3년에서 56년생은 61세, 뭐 57년에서 60년생은 뭐 62세, 61년에서 64년생은 63세, 뭐 65년에서 68년생은 64세, 뭐 1969년 이후 출생자들은 65세가 돼야지 이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수급할 나이대가 되고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입해서 이제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면 이제 두 번째 조건은 갖춰진 것 같고요. 세 번째 조건은 이제 본인도 노령연금을 수령할 나이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 3가지 조건.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혼을 해야 되고요. 5년 이상 납입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두 번째가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요. 세 번째가 자기도 노령연금 수령할 나이에 도달하면 이때부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무작정 계속 했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아니고, 이 세 가지 조건이 달성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분할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3년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5년으로 좀 늘려놨어요. 왜냐하면 그거 잊어먹고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져서 이제 기간들을 5년으로 좀 연장을 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니까 그 부분은 이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분할 청구는 이거 많이 물어보세요. 분할 청구를 이혼한 배우자를 찾아가서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건 아니고 국민연금공단을 공단 지사 같은 데를 내방하거나 아니면 우편, 팩스, 인터넷 같은 것들로 청구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화면에 그때 구비 서류 같은 것들, 간단한 것들을 화면에 보여드릴 텐데, 요 서류 같은 거를 가지고 국민연금공단 지사 같은 데를 방문하거나 이렇게 인터넷 팩스로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년이 지나면 청구를 못 한다고요? 근데 그럼 이혼하고 좀 오래되신 분들은 좀 깜빡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한 10년, 20년 전에 이혼했던 사실들을 달력에 기록해 놓고 이때 내가 되면은 분할연금을 청구해야지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깜빡하고 잊어먹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도입됐냐면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라는 게 생겼어요. 이건 뭐냐 그러면, 이혼을 하면서 이혼하는 시점으로부터 한 3년 이내에 미리 신청을 해두는 거예요. 신청을 해두면 앞서 말했던 세 가지 조건들이 달성되는 시점에 그때부터 이제 분할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게 지급해 주는 거죠. 이게 언제 생겼냐 그러면 2016년 12월 30일부터 생겨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라는 게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할연금을 청구를 하면 어떻게 나눠 갖는 건가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돈 나눠 갖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분할연금 제도가 없을 때는 일일이 법원에 소송을 해가지고 나눠 가졌어야 되는데, 이제 분할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돈을 어떤 방식으로 나눠 가져라라는 것들이 이제 정해져 있거든요. 원칙은 뭐냐 그러면, 혼인 기간에 발생한 연금을 반씩 나눠 가져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으로 한 15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요. 이혼한 배우자가 150만 원 받으려고 한 30년 정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했어요. 그 기간 중에 나랑 같이 살았던 기간, 혼인 기간은 한 20년 정도 된다. 그러니까 30년 중에 20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3분의 2, 그러니까 노령연금 받는 금액의 한 3분의 2 정도는 같이 기여를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럼 150만 원에 3분의 2라고 하면 한 100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그 금액의 절반, 그러니까 50만 원. 분할연금 청구를 하면 그 금액 절반 50만 원을 이제 받아오고, 나머지 이혼했던 배우자는 50만 원 떼주니까 이제 100만 원만 수령하게 되는 게 이제 분할연금을 나눠 갖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렇게 기계적으로 무조건 반반씩 나눠 갖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분할연금을 수령한 사람들 간에, 그러니까 이혼한 배우자들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그 금액을 우리 이렇게 나누자라고 협의를 할 수도 있고요. 법원 같은 데서 판결이 나서 분할 비율을 이렇게 해라라고 법원 판결들이 있으면 그것도 이제 분할 비율을 별도로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6년 12월 30일부터 이렇게 협의하거나 법원 판결에 의해서 분할 비율을 좀 달리 가져갈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혼인기간에 비례해서 연금을 분할한다고 했는데, 별거기간 같은 것도 여기 혼인기간에 들어가는 건가요? 이거 되게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이혼을 하기 전에 중간에 이제 별거를 한다거나 가출을 한다거나 떨어져 사는 경우들이 실질적으로 많은데, 예를 들어 같이 안 살면서 혼인 상태만 계속 지속하고 있는, 법률상 혼인 상태만 지속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두고 싸움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상 혼인 기간을 그대로 인정할 거냐, 아니면 실제로 같이 살지 않았던 기간들은 빼야 할 거냐, 이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에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이제 헌법재판소에까지 판례까지 나와 있습니다. 2016년 12월 30일에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으로 혼인관계에 속하지 않는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넣어서 분할하는 것 같은 거는, 국민연금 규정에서 이제 부부가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을 분배하는 것들하고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같이 살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이거 넣는 거 헌법에 불합치한다라고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해서 법률 일부 개정하라고 이제 내려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렇게 나고 나서 이제 법률 부분들을 조금 이제 고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종 선고에 따라서 실종이 있었던 것, 기간, 또는 이제 거주 불명으로 뭐 등록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재판으로서 우리 같이 살지 않기로 했던 것을 명확하게 해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 법률이 제정된 게 이제 2018년 6월 20일이니까 그때 이후에는 요 이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 기간이 있으면 그거는 빼고 혼인 기간을 산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연금을 분할하게끔 되는 거죠. 이혼한 배우자의 소득이 많아서 연금액이 감액이 될 수 있잖아요. 상대방도 연금 받는 게 작아지는 건가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 중에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소득이 많으면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소득 활동에 따른 이제 연금액 감액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소득이 얼마 정도 많아야 되냐 그러면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을 합친 금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에 해당되는 A값, 최근 3년치 평균 소득이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거보다 소득이 많으면 연금 수령액을 일부 감액하게 되어 있고 최고 전체 연금액의 절반까지도 감액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게 현재 국민연금 관련된 조항이에요. 2021년 기준으로 보면 A값이라고 하는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이 한 253만 9,734원? 그러니까 254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 감액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데 내가 분할 청구를 했어요. 근데 이혼한 배우자가 감액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감액된 금액을 분할하는 건지 아니면 감액되기 전에 금액을 분할하는 건지 여기에 이슈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현행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 이렇게 이혼한 배우자의 금액이 소득이 많아서 감액된다고 하더라도 분할연금은 감액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수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배우자가 다른 소득이 많다고 해서 이혼 분할연금까지 감액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은 또 연금 제도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금 분할 제도가 있나요?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국민연금에만 분할연금 제도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에도 분할연금 제도가 좀 도입됐고요. 그리고 지난해 2020년 6월부터 이제 군인연금에도 분할연금 제도가 도입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공적연금이라는 것들에는 상당 부분 이제 분할 제도 같은 것들이 도입돼 있다. 만약에 이 분할연금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으면 일일이 또 가정법원 가가지고 재판에서 돈 나누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웠는데 제도적으로 도입됐다. 근데 뭐 제도 내용 제가 지금 표로 한번 보여드리고 화면에 보여드릴 텐데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순히 이제 뭐 청구 조건이나 청구 기한이 조금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혼이혼 문제들 그리고 또 분할연금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뭐 오늘 들으신 내용이 좋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누르시고 아직 구독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신청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같이 해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